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더러운 민낯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라도 광주 출신에다가 한동훈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됐으면 제대로 칼을 들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전부 다 수사를 못하게 한 장본인이 한동훈과 이원석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원석 난리가 났습니다. 기로에 선 이원석, 사직도 귀하게 써야 할 판. 이원석과 관련된 네티즌들의 충격 반응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동아일보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기로에 이원석, 사직도 귀하게 써야 될 상황 있어. 나갈 때까지 의무를 다할 것. 자,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원석 총장을 최근 만났거나 대화를 한 전직 검찰총장들을 포함한 전 현직 검사, 법조계 인사들을 두루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말들을 따라가면 그의 향후 행보가 보일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이원석. 지난 11일 이원석 총장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를 처음 협의하던 날이었습니다. 총장으로선 두어 번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장관마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깝깝했을 것입니다.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지방 출장 중이던 이원석 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엔 7초 침묵 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전직 검사는 이원석 총장이 첫 반응을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자 총장이 수사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때 참모였던 이원석 총장은 정권 초에는 종종 대통령과도 직접 소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처럼 그도 대통령과의 연락이 어느 순간 끊겼거나 혹은 스스로 접촉을 피했을 것입니다. 검찰 총수들은 늘 외롭고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한 달 전쯤 그런 말을 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야 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어에 나오는 구절 인부지불은 이 불력군자호. 그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산의 의사결정 체계 어떻게 보나? 그 즈음 이원석 총장은 요즘 용산의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총장일 때 2번에서 3번이 아니라 4번, 5번 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된다는 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게 맞으면 자네들 뜻대로
뜻에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이 대검 참모 시절 오전 보고 때 총장에게 심하게 깨지면 오후에 다시 들어가서 결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던 이원석 총장은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뜻을 굽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대 반지를 낀 자리 같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원석은 검찰에서는 생각이 달라도 그게 토론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욕먹고 깨진 적이 있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모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으로 균열 발생. 이원석 총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서초동에 처음 퍼진 것은 지난해 9월 초 검찰 인사 때였습니다. 당시 총장의 참모진이 물갈이 됐는데 총장은 막판까지 교체 여부를 잘 몰랐다고 전해집니다. 참모진이 자주 바뀌면 총장 라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원석 총장이 신뢰를 잃은 계기라며 세 가지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도이치 모터스 위협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균열의 원인입니다. 대부분 다 보수 우파 쪽 사건들만 주로 강조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여건이 껄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관여한 대통령의 처남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석 달 뒤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처남을 기소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꼼꼼하게 지휘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올해 1월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김광호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김광호 청장이 기소됐습니다. 일선지검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은 배경이 뭐냐고 수군거리는 검찰 관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가 계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온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불쾌감을 대놓고 표출했습니다.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동안 보수 우파 쪽 수사만 속도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집중했다는 이 분석입니다. 나도 사표 쓰겠다. 2월 인사 유보. 세 번째 사건은 인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원포인트 인사로 이 송경호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수사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송경호 검사장이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는 설 연휴 직후 인사검증을 마무리했고 법무부 박 장관이 취임하면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나도 사표를 쓰겠다고 버텨 유보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21일 이른바 1차 윤석열 한동훈 충돌에 이어 만약 이원석 총장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총선을 앞둔 여권의 커다란 악재였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원석 총장은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송경호 검사장의 고교 선배입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검사장이 한몸처럼 움직인 배경을 위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는 막았지만 이원석 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강해졌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의 고교 후배인 송경호 검사장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이치 수사지휘권 약속 못 지켜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처럼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했지만 석 달 동안 총장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이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사이 검찰 원로들은 대통령에게 이원석 총장보다 선배 기수에서 총장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한 검찰 원로는 이원석 총장이 전임보다 7기수 아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을 장관이 3번 바뀌고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가 총장이 된 후에도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무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지금 복원하면 전임 장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을 오불관원할 수 있나? 수사 지휘권 미복원은 이원석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빨리 매듭 짓지 못하는 오판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1심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때라도 수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 보겠다며 다시 미적거렸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평소 법리적 문제를 법원과 검찰이 배치해서 어긋나게 하면 되나 법원의 판단을 오불관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선배들은 수사 지원에 대해 이원석 총장의 가장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에는 특검법 추진에 빌미를 주었고 왜 사건을 질질 끌었냐라는 여권의 불만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 직전 이원석 총장은 디얼백 수사에 대해서만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을 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총장은 일반적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갖고 오면 국민적 위협 사건에 대해 제대로 결론 내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고 수사가 그 전에 끝날지 불투명합니다. 사직도 귀하게 써야 될 충격 상황.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이후 이원석 총장은 전직 총장 등에게 거취와 수사 방향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한 전직 총장은 지금 사표를 내면 정치권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표 내는 건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외압은 항상 있습니다. 바르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얼마 전 주변에 사직도 다 때가 있고 귀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검찰은 권한은 있는 것이 아니고 위무밖에 없는 곳입니다. 나갈 때까지 책임과 위무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에도 그럴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원석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마태복음 한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첫 문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짠맛을 잃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벼랑 끝에 좁게 들어선 잔도를 걷고 있는 이원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대부분 네티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민심입니다. 이원석 제발 좀 가. 이원석 넌 뭐 보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뭐 보수 우파 관련된 수사만 진탕하고 민주당 도와주고 이재명 도와주고 뭐 그런 것만 했네. 이원석 문재인은 왜 안 하고 김건희는 왜 계속 받느냐. 그러니 네가 천보를 받는 거야 라는 반응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